자, 이 예제는 프린트로 미리 드린 거에는 완성된 프린트가 아니죠. 아래 거만 그려져 있는 프린트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기에 앞서 여기 거는 다 완성하셨나요? 얘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위아래 대칭 잡기 위해서 요거 10이라는 치수 요거를 잘 관찰하신 분들은 요 선과 요 선이 검정색으로 완전 정의가 안 될 텐데, 그럴 때 요 10이라는 치수를 잘 관찰하신 분들은 중심선에서부터 요 선분의 거리를 10으로 잡았을 때 완전 정의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을 동등구속을 줘도 됩니다. 동등구속을 줘도 돼요. 또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요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자, 이 PDF 자료에서도 22페이지에 해당하는 요것을 그러면은 프린트를 받으셨는데, 요 아래 거 요거까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얘네는 안 그려져 있고 프린트에, 그죠? 제가 X 표시한 얘네들은 호 그리기 그런 거 활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얘는 앞서 힌트 드렸던 것처럼 직선호 홈이라는 기능을 알으셔야 요거는 사실 풀 수가 있어요. 자, 봅니다. 먼저 화면을 좀 조절해 놨고요. 자,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왔다, 요 가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서클을 한번 그려 볼게요. 제일 바깥에 200파이짜리 요 서클을 먼저 그릴게요. 중심점 원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역시 원점에다가 센터를 맞춰서 200파이짜리를 그릴게요. 원 그리기 마우스 제스처로 센터 잡고 요렇게 빼서 요거 지능형 치수 바로 들어가서 200, 요거는 뭐 쉽죠? 그러고 나서 145 요거 중심점 원으로 145파이짜리를 똑같이 그리고 싶으나, 동심으로 똑같이 그리고 싶으나, 우리가 잘 안 쓴 것 중에 하나인 요소 옵셋을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파이에서 145파이를 빼면은 얘는 55가 남죠. 근데 지금 이 치수들은 다 지름 치수죠. 옵셋을 쓰려면 반지름으로 간격을 띄워야 돼요. 반지름으로 간격을 띄우려고 치면은 얘는 나누기 2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27.5가 나옵니까? 암산이 아직도 저는 되는군요. 다행이군요. 머리가 녹슬지 않았나 봐요. 자, 그러면 지름 값을 이렇게 빼가지고 반지름으로 간격 띄울 값을 이렇게 환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그 우리가 사칙 연산이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퀵 칼큘레이터 컨트롤 8 눌러서 켰듯이 사실 웍스에서도 이런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소 옵셋을 실행하고 간격 값을 파라미터 값에 옵셋 거리를 넣을 때 여기서 계산을 다 하고 가도 돼요. 200 마이너스 145 엔터 55가 나오죠. 요거를 엔드 글씨 눌러서 슬래시 2 나눠주죠. 27.5 계산되네요. 요렇게 파라미터의 요 입력창에다가 옵셋 거리를 입력하는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들을 계속 계산해서 가다 보면 27.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27.5가 나왔으니까 원을 클릭해 봐요. 바깥으로 나가네요.
반대 방향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요거 실행하게 되면 요렇게 27.5다라는 치수가 기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치수부가 이거 써도 되지만 이거 체크를 풀어도 돼요. 그럼 치수는 기입이 안 되고 원만 이렇게 띄워질 거예요. 자, 그거를 치수부가를 꺼놓고 보여드릴게요. 꺼놓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어때요? 아이콘이 뜨긴 떴어요. 그죠? 아이콘이 크게 그리면 진한 거, 가느다란 거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이런 아이콘 뜨죠. 요게 옵셋이라는 기호예요. 옵셋으로 생길 때 이렇게 구속 조건을 표시해줘요. 자, 그럼 요거에서 치수를 다시 넣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145 요렇게 들어가나요? 이쪽에다 넣는 게 나을란가? 이쪽에 넣는 게 더 낫겠네. 145 중심원을 그리는 걸로 해서 145 파일을 잡으셔도 되지만 옵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요소 옵셋 요거를 선택해서 요소 옵셋 요거를 선택해서 요거 요소 옵셋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선택해서 자, 여기다 값을 넣을 때 200 파이에서 마이너스 145 200 마이너스 145 이렇게 넣고 요거는 지름값을 뺀 값이잖아요. 55. 자, 그러면 이걸 커서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엔드 글씨 누르고 나누기 슬래시 2 요래주면 55 미리미리 나누기 2 요렇게 기호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27.5라고 이 결과가 나오죠. 캐드보단 웍스는 그런 면에서 계산 사칙 연산을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창을 수치 입력하는 창이 있을 때 사칙 연산 맘 놓고 막 하셔도 돼요. 그러면 27.5가 떴는데 이때 원을 내가 선택했어요. 바깥으로 나갔죠. 미리 보기 노란색으로 원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죠. 그럴 때 속성창에서 반대 방향 요거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 반대. 그러면 원이 안쪽으로 생기죠. 그러면 요거에서도 하나 더 보는 것은 뭐였냐면은 치수 부가라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던 거를 저는 풀었어요. 그럼 내가 따로 치수 넣을 수 있는 거죠. 치수 부가 체크를 풀은 상태에서 확인. 치수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얘를 이 치수를 바로 넣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선 그리기도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다음에 이 선을 다시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원을 145 파이로 잡아 놓은 거를 다시 선택해서 보시면 요것도 옵션의 보조선이라는 것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보조선 체크하면은 얘가 1.3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건 됐고, 논하드린 프린트를 잘 보시면 요 홈의 중간에 이렇게 보조선으로 얘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쪽의 반지름은 45, R45고 바깥쪽 반지름 요거는 65 요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얘네들을 65에서 45를 빼면 이거 암산하지 말고 호를 그리는데 호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앞서 연습한 중심점 호 요거 한번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 안 쓸게요. 바로 갈게요. 그럴 줄 알았죠? 바로 갈게요. 어느 기능을 쓸 거냐면 직선홈이라는 요 기능 있나요? 아이콘이 요래 생긴 거예요. 장공처럼 생긴 아이콘인데 어떻게 되었다면 이런 장공을 그리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서클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선을 4분점에서 잡아서 그리고 트림으로 이거 지우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웍스의 경우는 직선홈이라는 기능과 중심점 직선홈하고 3.5홈하고 중심점 호홈하고 이렇게 있어요. 세상 편해졌어요. 그 중에서 중심점 홈을 쓸 건데 맨 위에 있는 직선 홈부터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우선 화면을 이렇게 컨트롤과 휠을 눌러서 그려놨던 거는 약간 왼쪽으로 제껴 놓고 여기에다가 연습을 할게요. 맨 처음에 있는 직선홈 요거를 연습할 건데요. 역시 이 홈의 모양 요거 어떻게 그려내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요거 눌러놓고 보면은 첫 번째 점 중심을 잡죠. 두 번째 점 중심을 잡죠. 이렇게. 그래서 센터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점 바깥에 클릭해서 반지름을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아이콘의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번 찍었어요. 마치 중심선처럼 이렇게 두 번째 점까지 가죠? 클릭.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야, 웍스를 향해 박수. 캐드였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죽어났겠죠. 얼마나 편해요. 이래도 아직도 웍스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직선홈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주 장공을 그릴 때 아주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죠. 이번에는 직선홈에서도 두 번째 기능인 홈의 중심을 먼저 잡아요. 홈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반지름, 중심선의 반지름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는 게 이게 크기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냐. 자, 아이콘이 더 잘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중심점을 이렇게 잡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선이 바로 생기죠? 클릭했어요. 세 번째 점으로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 줬어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직선홈은 가운데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치수를 잡아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치수를 잡아서 거리, 위치를 잡아주기가 아주 좋아요. 요 센터에 있는 요 점을 직선홈의 위치를 잡거나 할 때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요거 치수 넣는 것만 잠깐 볼게요. 지능형 치수로 얘 치수를 넣는데 잘 보세요. 여기를 요 선분과 요 선분을 내가 클릭할 건데 지름으로 요거 크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죠? 요 선분 딱 클릭했어요. 근데 속성창에 어떻게 떴어요? 속성창 홈 유형 이렇게 뜨면서 뭐
다른 거 블라블라 막 뜨죠. 근데 이런 거는 무시하고 바로 이게 이 선분만 선택했는데 호와 중심선도 다 선택하는 거로 보이지만 밑에 있는 선분을 한 번 더 클릭해요. 이렇게 지름 크기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게 돼요. 한 번 더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선분 자체예요. 중간점 아니에요. 이렇게 선분 자체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밑에 선분을 역시 클릭했어요. 이렇게 빠지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름 치수가 들어간 것이고, 자, 이것도 역시 제발 여기 끝점, 중심선의 끝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장공 치수 기입할 때 우리는 이렇게 호의 바깥에서 바깥까지 이렇게 치수 기입할 때도 많아요. 요렇게 하려면 뭐를 선택한다? 호의 원주를 원호의 원주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센터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요 점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호를 제가 선택하고 있죠. 또 이쪽에 와서도 호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무슨 탭을 누르자고 하겠어요? 지시선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 이런 거 찾을 수 있나요? 요거 안 나오시는 분?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1호의 상태도 최대, 제2호의 상태도 최대로 바꾸세요. 가운데에서 최대로 다 바꿔버릴게요.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치수 넣는 걸로 바뀌어지죠. 요런 것 때문에 치수를 넣을 때 선택하는 객체를 호 자체를 선택하는 거를 주의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요것이 직선호 홈 중에서도 중심점 직선 홈이었고 그 밑에는 3.호 홈이에요. 얘는 먼저 호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호의 시작점, 호 그리기 할 때처럼 호의 끝점을 두 번째 잡고 호의 반지름을 정하는 것처럼 세 번째 잡고, 여러분 가상의 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네 번째로 찍는 지점이 이 홈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호 같아요. 호예요. 자, 요거를 해볼게요. 1번 딱 찍었어요. 2번 찍어요. 이 상태가 이제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잡은 거죠. 세 번째 점으로 피드백이 이렇게 뜨지 않게 해주세요. 요거는 센터하고 시작점 끝점이 직각을 유지하게 되는 피드백이에요. 살짝 피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세 번째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은 크기를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클릭 되셨나요? 요것이 뭡니까? 3.호 홈이었어요. 3.호 홈. 자, 요것도 지우고 이번에 그려볼 거는 우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숨어 있었던 히든 카드였어요. 자, 중심점호 홈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얘는 먼저 잡아줘야 될 것이 중심점으로 여기를 먼저 잡아줘요. 원점. 그리고 호를 잡기 위해서 여기 1번 잡고 여기 2번 잡고 요런 식으로 호를 잡아줄게요. 그래 놓고 3번 요런 데 찍어 가지고 요 크기를 결정할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중심점 호홈 실행해 볼게요.
첫 번째 찍는 게 센터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찍고 두 번째 그리는 건 한 여기쯤에 찍는 게 좋겠죠.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쯤을 찍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요렇게 가요. 요거 보이죠? 캐드하고 달라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딱 찍는데 피드백은 지금 안 뜨게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 정도로 요렇게 딱 찍었어요. 여기까지는 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으로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요런데 어디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게 요 근처에서 딱 찍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 중심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요 방향으로. 오늘은 귀찮으니까 중심선 안 그릴게요. 구속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점하고 중심점 호홈 요거에 센터가 있죠. 두 개의 점을 다중 선택해서 수직 조건을 줘버리면 중심선을 그리는 효과와 똑같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구속을 줄게요. 요거하고 잡아서 아차. 이거는 안 먹지 또. 쏘리. 이렇게 자꾸 저도 까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편하게 그냥 갈게요. 하던 식으로.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라인을 긋는데 원점에다가 두 번째 점 찍어 가지고 요렇게 라인을 그릴게요. 이 라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인 자체에다가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게요. 그리고 라인은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보조선으로 바꾸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일일이 그리는 거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자, 라인 그리기 갑니다. 여기 중간에서 시작해 가지고 파트의 스케치의 원점으로 두 번째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선택 빠져나오고요. 이 선을 선택해서 구속 조건을 수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은 보조선으로 바꾸는 거 있죠. 속성창에 있는 보조선 요거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보조선 바꿨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좌우 대칭 됐죠. 아싸, 삐에로 같다. 아닌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또 중심선을 그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중심선하고 요 점하고 일치시키는 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잘 안 잡혀서 그러시던데 요럴 때 라인을 다시 시작하는데 요쪽에 호의 센터 요거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보이죠? 여기를 1번 찍고 스케치 원점을 2번 찍어서 이렇게 선을 가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로 바꾼다? 보조선으로 바꿔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앵귤러 치수를 딤앵글 해가지고 어떻게 넣었어요? 요 선분 선택하고 요 선분 선택하고 이쪽에다 치수 넣으면 각도로 표시됐죠. 그렇게 넣으면 그냥 끝나요. 자, 좀 한꺼번에 해야겠지만 갑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원점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 놓고 이 선분을 보조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요 선분을 클릭하고 요 선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빼요. 이건 캐드에서 각도 치수 넣는 거하고 같죠? 요래 놓고 얘를 클릭해서 몇 도예요? 38선은 없어져야 되죠.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얘를 잡아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 자세는 잡힌 거예요. 각도로 해가지고 자세는 잡은 거예요. 크기를 맞아 주는데 요렇게 이 호를 지능형 치수로 바로 넣어 볼게요. 여기 이거 호인 셈이죠. 요거 바로 클릭해서 요렇게 45 반지름 45 요거 넣을 수 있나요? 45. 제일 밑에 있는 이 뭡니까 호를 선택해서 얘는 65 이렇게 넣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퍼치나 몇이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연장한 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65. 완전 정의 다 끝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되신 분? 아유, 노진수 씨 성공하셨죠? 네, 워낙 설명을 잘해서 또 이렇게 자뻑한다 또.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해결을 했는데요. 요거를 해결을 했는데 선택으로 빠져나왔고요. 요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위에 거는 요거는 R20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뭐 프린트에 없었던 거니까 여기를 좀 확대할게요. 그림을 확대해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R20인데 어디에 정렬해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 잡아가지고 145파이 서클, 요거를 중심선으로 바꾼 셈이죠. 이거를 145파이 짜리를 이럴 때 얘를 센터 서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센터 서클에다가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R20짜리를 먼저 잡아요. 일단 잡아요. 자, 가봅니다. 일치 요거 뜨죠? 일치 요거 뜨죠? 요렇게 클릭해가지고 두 번째 점은 대충 클릭해서 그래 놓고 얘에다가 지능형 치수 바로 들어갈게요. 자, 얘는 R은 20이지만 이거 뭐 암산하지 말고 일단 치수를 클릭해놔요. 우리가 앞전에 뭐 해봤어요? 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봤었죠? 어디서 봤어요? 지시선 탭이었죠? 이 치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시선 탭을 눌러보면 요거 반지름으로 반경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반경.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R21.56 저는 이렇게 됐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20 요래 바꿔주면 되지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래쪽에다가도 또 서클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골 때리게 됐어요. 선을 먼저 그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을 중심선을 하나 그려 놓고 그 중심선에다가 원의 센터가 일치가 되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을 여기서 1번 잡고 원점을 2번 클릭해 가지고 선을 먼저 그릴게요. 자, 센터에서 시작해 가지고 원점에 클릭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 선을 선택해서 역시 보조선 바꾸네요. 보조선 바꿨어요. 보조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원 그리기 합시다. 원 그리기. 여기다가 중간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치만 보고 서클을 그렸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역시 밑에 보니까 얘는 R15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다가 먼저 클릭해 가지고 치수를 지름으로 넣고 난 다음에 얘를 반지름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값을 15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지능형 치수 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치수 넣어놓고 지시선 탭으로 가서 얘를 반경으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15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정렬 치수처럼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요 센터의 간격을 점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역시 뭐를 선택하시라 말씀드릴까요? 원주를 선택해서 이렇게 25 센터 간격을 넣어 볼게요. 아, 전원주 씨가 쫓아올라. 네, 25.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요게 준비 작업이었어요. 준비 작업인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거 다 요렇게 뭡니까? 요렇게 탄젠트로 잡았다. 요런 기호가 보이네요. PDF라 가지고 좀 확대하시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탄젠트로 요거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라인으로 요렇게 잡을 때 4분점 쓰지 말고 바깥에서 라인을 그냥 그릴게요. 웍스는 달라요. 캐드처럼 5스냅 잡으면서 그릴 필요 없어요. 일단 바깥에서 그릴게요. 라인 그리기에서 요렇게 바깥에서 잡았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선과 선과 원을 같이 두 개를 선택해서 탄젠트, 다중 선택해서 탄젠트 줄 수 있나요? 붙죠? 아래 거 원하고 이 선을 또 다중 선택해 가지고 탄젠트 줄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탄젠트 어느 거하고 선하고 원하고 탄젠트로 이렇게 구속이 다 됐죠? 보니까 요거를 두 개씩 탄젠트 선택한다는 거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거 선택할 때 저는 컨트롤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이거 선택하는 거 했죠. 어떻게 이럴 때 선택한 거예요? 크로스로 이렇게 두 개만 딱 선택을 하죠. 이것도 다중 선택이란 말이죠. 탄젠트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탄젠트. 크로스 셀렉트도 이렇게 응용하면은 참 편해요. 그죠? 애간장이 타네요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잡았다 하면 요 라인들을 잡았다 하면 여기에서 먼저 스케치 잘라내기를 쓸게요. 여기서 요소 잘라내기에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삐져나간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지울게요. 일단 바깥에 것만 지능형으로 지우는데 주의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드래그하면 뭐도 지워질까요? 치수도 그렇고 중심선 요것도 그렇고 센터 서클도 그렇고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요쪽 한번 툭 건드렸다가 요렇게 한번 툭 건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일 때 이렇게 툭 건드렸죠? 요쪽으로 와서도 소심하게 툭 건드려요. 소심하게. 됐나요? 오케이. 아이고 섭차.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려진 라인은 보면은 원에 대해서 어떤 구속 조건이 들어갔냐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일치 구속 조건과 탄젠트 구속 조건 이렇게 두 가지씩 들어가 있어요. 저랑 다른 분? 없죠? 다 똑같으시죠? 조사하러 가요 또? 네, 그랬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선 쪽에 또 요 선 쪽에 보면은 표식이 요런 식으로 짝대기 그려져 있으면서 이런 표식이 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소 대칭 복사를 썼을 때 나타나는 구속 조건이에요. 대칭이라는 구속이에요. 대칭이라는 구속이에요. 어느 거를 기준으로 대칭일까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 캐드처럼 미러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미러 한번 써볼게요. 미러 한번 써볼게요. 요소 대칭 복사라는 기능인데, 자, 먼저 얘를 눌러놨어요. 요거는 캐드하고 비슷해요. 캐드하고 비슷해요. 미러 엔터하고 뭐부터 선택했어요? 객체부터 선택해죠. 그죠? 이때 미러할 객체는 뭐로 선택하시면 돼요? 요 선분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 선택하고 대칭 기준 요 창을 클릭해서, 캐드에서도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였습니까? 대칭 기준에 점과 점 찍어가지고 선을 인식시켰죠. 그런 것처럼 요 중심선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짝에 노란 색깔로 이렇게 미리 보기 보일 거예요. 해봅니다. 대칭 복사할 항목으로 요거 잡고, 대칭 기준이 자동으로 파란 색깔로 안 바뀌었어요? 클릭해서 대칭 기준 요 창을 파랗게 바꾸세요. 바꿨나요? 그러면 요 중심선을 선택해요. 미리 보기 넘어갔죠? 네, 확인. 얘 뜨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대칭이라는 조건이 이 넘어간 선분 위아래 두 군데 떴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안쪽에 거를 마저 정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을 쓰는데 어디를 클릭해서 건들 거냐면요, 요렇게를 클릭해서 건드릴게요. 그러면 어느 거가 지워질까요? 요거하고 요거가 지워지겠죠? 자, 그렇게 지워 볼게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옵션을 좀 바꿀 텐데, 코너라는 옵션을 사용할게요. 코너 옵션은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교차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할 때, 나는 요렇게를 남기고 얘를 없애고 싶을 때 코너를 많이 써요. 오토캐드 할 때 필렛 반지름 0, 트림 모드일 때 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너를 이용해서 어디를 클릭하냐면, 먼저 코너 옵션일 때 홀을 그냥 먼저 클릭하고 선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요쪽이 없어져요. 해볼게요.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선을 클릭했어요. 사라졌죠? 또 색깔 바꾸는 게 낫겠다. 이 홀을 먼저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했을 때 짜투리 요거가 날아가요. 오늘따라 그림이 진짜 개발이네. 자, 요래 가지고 요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또 이 홀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하였을 때 요렇게가 없어지죠. 그죠? 요걸 또 해볼게요. 또 이 홀을 클릭하고 라인을 클릭해서 요렇게 지웠어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안 느껴지셨어요?
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죠. 아까 여기도 대칭 있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랬답니다. 일단 요 상황에서 여기서 잠깐 놔두고 얘를 화면을 축소할게요. 축소해서 요거의 각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45도였죠. 이 선하고 이 중심선하고 이 중심선 세로 방향으로 짧게 있었죠. 요거를 두 개 클릭해서 치수 놓을 때만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여기를 클릭해주면 45도라고 각도가 이쪽에 배치가 되겠네요. 지능형 치수, 요 선을 중심선 선택하고 요 중심선 선택해서 이 문자 위치만 요쪽으로 꺼냈어요. 보이나요? 되나요? 네. 클릭 45도. 자, 요거 이제 45도 만들었는데 PDF 자료처럼 제 거는 어디가 파란 색깔로 아직 남아 있나요? 아래쪽. 요쪽에 보면 이거 대칭 구속은 있는데 요쪽에 대칭 구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대칭 구속을 주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세요. 1번으로 요 중심선을 선택하고요. 2번으로 요 점을 선택하고 3번으로 요 점을 선택하면은 2번, 3번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구속 조건 부가로 대칭 구속을 줄 수 있다 띄워줍니다. 자, 해볼게요. 1번으로 얘를 잡고 점 대칭 뜨나요? 안 뜨시는 분? 오케이. 자, 그럼 대칭까지 마저 넣으니까 얘가 완전 정의 끝났네요. 자, 그러면 쌤 이거 힘들었나요? 힘들었어요. 반대편에도 일일이 그릴까요? 대칭 복사 쓰는 거예요. 요소 대칭 복사 요거 눌러서 쓰는데 먼저 이 객체들을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윈도우 셀렉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잘못하면 여러분이 치수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뭐 치수 선택에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윈도우로 셀렉트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객체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대칭 기준 창을 눌러서 여기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가봅니다. 요소 대칭 복사 눌러서 자, 요거를 요렇게 저는 윈도우로 그냥 셀렉트 했고요. 대칭 기준으로 얘를 선택해 줬어요. 미리 보기 넘어왔죠? 확인. 이야, 대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박수. 자, 10분